각자이긴 한데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S로그라는 게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S로그 하는 이유가 S로그가 대명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타사에도 그 나중에 나온 카메라들 중에서는 로그 커브를 탑재해서 나오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네마 카메라에서는요. 자, 보시면은 S로그 S 가머스로 촬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넓은 세격으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각각 장면에 맞게 효과나 보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서 TV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S로그를 찍은 걸 그대로 TV에 보게 되면요, 이 TV가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TV에서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은 반드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레이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레이딩을 해서 비로소 TV나 어떤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촬영 장면이 있다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다면 기본적인 감마나 세경으로 찍기 때문에 포지티브 필름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TV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죠? 그런데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시리즈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탑재가 됐으니까 로그나 개머스로 찍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포스트 프로덕션을 해서 편집 물론 하겠고, 그 다음에 그레이딩을 해야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네거티브 필름 같은 거니까 그대로 봐봤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변환 과정을 통해서 포지티브 필름처럼 만들어서 TV나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게 이 워크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레이딩을 해볼 거고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좀 더 학술적인 얘기 좀 먼저 드리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란 무엇이고 개머스란 무엇이냐,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셔야지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이거를 댁에서 인터넷 찾아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이게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어서 이게 선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들으시면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로그라고 하는 거는 명암이고요. 개머시라고 하는 건 색상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로그가 결정하는 건 명암인데 S로그는 감마 커브의 일종이에요. 감마 커브의 일종이라서 쓰시면은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픽처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야지 이 로그를 꺼내실 수가 있는데, 픽처 프로파일 들어가시면은 감마라는 부분에 S로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S로그. 네, 이게 보시면은 감마컵의 S로그를 선택을 해야지 로그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감마 커브라는 게 뭐냐. 자, 로그는 이제 감마 커브 일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감마 커브가 뭐냐, 이게 제 고양인데, 이게 사진을 그냥 고정하실 때 많이 쓰시는 톤 커브거든요. 톤 커브. 이 톤 커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입력이고요.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에요. 출력이니까 입력된 신호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아요. 입력 부분이. 여기도 출력도 여기도 어둡고 여기가 밝아요. 톤 커브가 일자일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들어온 색깔 그대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편집 프로그램 넣으시면은 톤 커브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움직이죠. 예를 들면은 안부를 올리고 싶어, 출력을. 그러면은 여기를 쭉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밝아지겠죠. 같은 색깔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더 위로 밝게 내니까. 그래서 이제 톤 커브를 쭉 올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히죠. 그죠? 이게 톤 커브 활용 방법인데, 반대로 내리면은 어두워지죠. 근데 이것만 알고 톤 커브 보정을 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죠. 안부만 바꿀 거냐, 영부만 바꿀 거냐. 예를 들면 이게 톤 커브인데, 동영상에서는 이거를 감마 커브라고 하거든요. 감마 커브. 왜냐면은 CRT 모니터 있죠,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어둡게 재생을 해냅니다. 어둡게. 이런 감마 커브를 갖고 재생을 해내요. 그래서 카메라는 옛날에는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방송용 카메라죠. 방송국에서 사는 카메라는 일부러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좀 밝게. 그래야 여기에 넣었을 때 제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감마 커브라고 하는 건데, 감마 커브에 대한 얘기만 해도 1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이걸 감마 커브가 이렇게 찍는 게 비디오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커브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국제 규격을 정했습니다. HDTV가 나왔을 때 국제 규격을 정해서, 자, 카메라들은 이런 감마 커브를 갖고 찍으세요 라고 이제 정했죠. 그게 이제 여러분 많이 보시는 ITU-R 레코멘데이션 BT709라는 건데, 너무 기니까 다 줄여서 얘기하죠. 709, 렉 709, ITU 709, BT709 이런 식으로. 709짜리 얘기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FHD TV의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규격. 그렇죠? 근데 그 국제 규격이 뭘 기준하냐면은 이런 감마 커브를 규정을 합니다. 모든 카메라는 이렇게 찍으세요 라고 규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입력 신호도 100에서 끝내세요 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입력 신호 배시를 100이라는 거는 이제 빛의 양인데,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 흰색이 100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끝나는데, 문제는 영화가 되면 여기까지만의 빛의 양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해서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렌즈가 좁기 때문에 영화의 맛이 안 나고 TV 같다. 이게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늘려주고 싶은데 사실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거를 쭉 늘렸죠. 그래서 쭉 늘리면은 100에서 쭉 나가요. 두 배 하다 보면은 보세요. 흰색의 양의 2배니까 조리개를 한 단 더 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나게 밝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 1600까지 오면 이렇게 폭발신, 하얘지는 거, 그런 것까지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미지 센서가. 이미지 센서에 따라서는 안 되는 센서도 있어요. 소니 센서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감마 커브, 709라는 감마 커브 있죠. 709라는 감마 커브를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여기서 모든 출력 신호를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 커브를 써버리면 저 위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출력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끝나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커브를 쓰면 다이나믹 렌즈, 이미지 센서의 다이나믹 렌즈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로그 커브죠. 그래서 소니가 처음 만들었죠. 이게 소니의 이제 로그라고 해서 S로그라고 하죠. 이 넓은 다이나믹 렌즈를 저 출력에 맞게 확 줄여서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안부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람 눈이 안부에 굉장히 더 민감하거든요. 명부는 띄엄띄엄. 그래서 저 끝에서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쭉 해서 집어넣습니다. 효율적으로, 효과 좋게. 그게 로그 커브예요. 그게 로그 커브. 그래서 이 로그 커브를 찍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이나믹 렌즈가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해서 찍어놓습니다. 그게 로그입니다.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개먼. 이제 좀 더 쉬운데, 뭐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아실 거예요. sRGB, 아도비 RGB. sRGB, 이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색상이라고 보면은 모니터가 재생해낼 수 있는 게 요만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sRGB. 아도비 RGB는 좀 더 넓게 해놓고 포토샵에서 보정하시죠. 그러면은 좀 더 색상이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게 이제 저 색역인데 색깔의 영역이니까 색역이에요. 근데 비디오에서는 이것도 규정으로 정해놓습니다. 첫 번째가 ITU-R BT709. 709C 또 나왔죠. 709C는 커브만 해놓은 게 아니라 색깔까지도 규정해놨어요. 어차피 HDTV가 요 정도 색깔밖에 표현을 못해내니 카메라도 요만큼만 찍으면 돼요 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 갖고는 좀 모자라니 영화 업계에서는 DCI P3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더 넓죠? 더 넓어요. 그래서 색상이 더 풍부합니다. 블루레이를 브라비아 TV에 보면은 색상이 풍부해지는 이유가 이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색역입니다. 넓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넓게 찍어 놓으면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죠. 자, 2020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미래의 기준이에요. 아직 이렇게까지 넓게 재생해낼 수 있는 TV는 없어요. 디스플레이는 없는데 앞으로 4K, 8K까지 가면 모니터라는 게, 디스플레이라는 게 이 정도 색깔은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국제 규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TV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거를 가능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겠죠. 다만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아직.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역을 넓게 찍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색역을 촬영하면 여기 빨간색, 파란색 똑같이 보여요. 근데 더 풍부한 색감으로 촬영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SGM 3 F55라는 시네 알타를 찍은 겁니다. 찍어 놓으면은 색깔 다르죠. 저희도 색깔이 다르죠. 이게 별로 이렇게 색 재현력이 좋지 않은 전광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역을 넓게 찍는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로그2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카메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A7R 마크2를 쓰신다 그러면은 거기는 S로그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로그2로 찍는다고 하시면은 S게머하고 같이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알파 7S 마크2라든지 알파 6300을 쓰신다 그러면은 S로그3가 들어가 있습니다. S로그3와 S게머3가 콤비가 돼서 쓰시면 됩니다. 자, S게머이라는 거는 S게머이나 S게머3는 둘 다 미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이 2020이라는 색역보다 더 넓게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TV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미리 이걸로 찍어 놓으시면은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S게머3에는 점 찍고 시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화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DCI P3는 영화 표준의 색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 시네는 시내에서 보듯이 이건 영화용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쓰는 색역보다 조금 더 넓게 찍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이즈나 모양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은 그레이딩을 할 때 편해집니다. 아주 편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찍은 컬러를 이쪽으로 옮길 때, 이렇게 옮겨올 때 사이즈나 이렇게 그 형태가 같으면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쫙 오거든요, 색상이. 그래서 영화 용도로 쓰신다면 이게 굉장히 좋고요. 자, 좀 얘기 길어지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해야만 합니다. 디지털 워크플로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감마 커브나 색역이 다르죠. 지금 갖고 계신 카메라 다르게 찍을 수가 있죠. 이거를 찍으면은 포스트 프로덕션 변환 작업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처음부터 709로 찍었다, 로그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709예요. 대부분 709로 찍었다, 이거는 TV에서 보기 위해서 찍으신 겁니다. 근데 로그나 게머스로 찍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레이딩을 통해서 뭐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뭐든지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딩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용어 설명은 다 끝났으니 이제 직접 그레이딩을 해보죠. 자, 그레이딩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LUT, 너트라는 겁니다. 너트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레이딩을 하는데 S로그의 필요성이 이제까지는 계속 저희들의 인식 속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콜 S로그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런 씬에서, 이런 촬영 장면 중에서 여기에 노출을 맞추면 저기 날아가겠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프레임 안에 이제 명부 안부가 있을 때 밝은 쪽에다가 노출을 놓고 찍으면은 여기는 무너지겠죠, 그죠? 뭉개지겠죠? 그럴 경우에 S로그를 찍어 놓으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으니까 찍어 놓고 여기 살리고 저기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두 쪽 다 살릴 수 있는 게 S로그의 특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 프레임 안에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S로그로 놓고 찍습니까?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이게 뭐 사진에 있는 DRO나 HDR 요 때는 이렇게 찍어볼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S로그는 다이나믹 렌즈를 넓게 활용하는 건 맞는데 넓게 찍어 놓음으로 해서 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게 S로그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딩이 뭔지 봐야겠죠. 자, S로그2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희뿌연 색깔이 나고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그 그레이딩을 통해서 명암 조절을 하고 색상을 입혀 나가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그레이딩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정하실 때는 로우 파일 많이 찍으시죠? 로우 파일 한 상당 얼마 됩니까? 60메가 정도 될까요? 비압축이더라도. 자, 60MB를 못 돌리는 PC 요즘 세상에 있습니까? 10년 전에는 버겁겠지만 없죠. 자, 소프트웨어 어떻게 하십니까?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죠. 각사에서 로우 데이터 이미지 변환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손쉽게 되죠. 저도 가능하죠. 제 고양이 찍었는데 노출이 좀 이상해. 이건 좀 아닌데? 자, 소니 유저라시면은 캡처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쓰실 수가 있죠. 제가 뭐 했습니까? 톤 커브 만져주고요. 색상 바꿔줬습니다. 5초? 그럼 바뀌죠. 이게 사진 보정이잖아요. 이게 사진 보정이고 너무 쉽게 많은 분들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동영상도 이렇게 하고 싶죠. 찍어놓고 보정하고 싶잖아요. 제 입맛에 맞게. 뭐 옳고 틀린 건 없습니다. 제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은데 동영상을 하려다 보면 로우 레코더라는 것도 필요할 부분도 있고 이 로우 레코더라는 걸 돌리기 위한 케이블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수 기지들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큰 문제는 동영상 로우 파일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FS7으로 저희가 찍었을 때 로우를 찍었을 때 128GB의 메모리에 22분 찍힙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메모리에 22분밖에 못 찍네요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찍었다고 치죠. 128GB 갖고 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PC에 넣으실 거예요? PC에 넣어서 보정하실 거예요? 재생이 되나요? 일단 128GB 돌리려면은 인프라부터 구축하셔야 돼요.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몇백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로우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찍더라도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 로우 파일. 근데 어쨌든 보정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 이거죠. 로그. S로그 촬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S로그를 촬영한다는 거는 로그 특성을 갖고 찍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넓은 다이나믹 렌즈와 넓은 색역으로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소니의 S로그와 S캐머스로 찍어 놓으면은 뭐가 가능해지면 그레이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709로 찍으면은 이런 다이나믹 렌즈거든요. 이게 TV에 맞게 조정된 다이나믹 렌즈입니다. TV가 이거밖에 재생을 못 해주니까 요거밖에. S로그를 찍으면 이렇게 찍죠. 넓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TV에다 갖다 놓으면 재생이 안 되죠. 재생은 되지만 이상하게 나오죠. 왜냐면 다르니까요. 근데 그레이딩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 톤은 나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중간 톤을 가져오고 명부랑 안부는 확 줄일래. 그렇게 줄였더니 사이즈는 맞죠. 맞으니까 이제 TV에서 재생이 가능해지는데 얘와 얘의 다이나믹 렌즈가 같습니까? 갖고 있는 정보가 같나요? 다르죠.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해지냐면은 나는 명부만 살릴래. 나는 안부만 살릴래. 나는 안부를 살리는 게 더 좋아. 나는 이거 확 밝기 톤을 올릴래.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요 레인지 안에서 입맛대로 골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주는 게 그레이딩이고, 자, 명암만뿐만 아니라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도 렉 709로 사용해서 찍는다. 렉 709로 찍는 거는 뭡니까? 로그가 탑재되지 않은 카메라는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색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에다가 로그로 S캐머스로 찍으면 이렇게 넓게 찍죠. 넓게 찍은 다음에 709랑 똑같이 색상을 가져갈래.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또는 나는 그린 톤으로 가져갈래, 나는 레드 톤으로 가져갈래,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놓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오는 거예요. 간단한 컨셉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명암도 내 마음대로, 색상도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로우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로우와는 다르게 이겁니다. 로우는 RGB 데이터는 그대로 뽑아오는 게 로우고, 로그는 카메라 안에 한번 들어갑니다. 카메라 안에 들어가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서에서 현상 작업을 합니다. 현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확 낮아지죠. 그래서 XABCS로 로그를 찍었다면 XABCS에 로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그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S로그 이퀄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나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살리기 위해서 S로그로 사진을 찍을래, 그러실 필요 없죠. 이거는 동영상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로우로 찍으셔야죠. 이게 훨씬 데이터가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우는 13인치의 444의 비압축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대신 무겁죠? 근데 이거를 이런 장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S로그로 찍는다. 8비트의 포트레의 압축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은 로우보다는 줄어들지만 다른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찍어놓고 그레이딩을 하는 거죠. 자, 그레이딩은 이제까지는 이런 데서만 했어요. 칼라리스트라는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이런 트래킹 패널, 컨트롤 패널 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그레이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죠. 왜냐면은 로그 촬영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나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딩 소프트웨어가 제가 소개드릴 수 있는 다빈치 비주얼 12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호주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아도비죠.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이제 그레이딩이 가능한데, 저쪽은 이제 무료고 이쪽은 이제 월 정액으로 내셔야죠. 근데 원래는 그레이딩 소프트웨어는 이쪽이 더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는 이제 편집 용도를 더 강화시키는 중이고, 이쪽은 원래 편집 툴인데 요즘에 이제 그레이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레이딩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둘 다 좀 무거워요. 무거워서 돌리기가 좀 힘듭니다. PC로. 제 PC에 지금 이걸 깔아놨는데 한 번도 이게 스타트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퍽퍽 나요. 물론 이제 제 업무용 PC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한 120만 원 할까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좋은 PC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넣어놓고도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소니에서 내놓은 솔루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소니에서 나와서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아서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리는. 첫 번째는 오늘 보여드릴 게 카탈리스트 브라우즈라는 건데요. 브라우즈라는 거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뷰어입니다. 뷰어. 그레이딩 툴이 아니에요. 뷰어인데, 이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카탈리스트 브라우저 치시면은 한글 버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영어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무조건 다운로드가 됩니다. 무료고. 근데 두 번째 포인트가 제일 큰데, 높은 사양의 컴퓨터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2GHz 정도의 프로세서, 요즘 PC 다 이 정도 되죠. 4GB 램 정도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차적인 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1차 그레이딩, 2차 그레이딩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1차적인 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로 파일은 아니지만 라이트룸에서 현상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정도로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연을 할게요. 시연을 하는데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제가 띄워놨어요. 금방 뜹니다. 뭐 누르면 한 15초 정도면 뜨는데, 이제 오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다 보니까 편을 위해서 띄워놨고, 제가 찍은 이제 로그 파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전문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S로그2라고 여기 있는데 S로그2로 찍은 동영상 파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저스 컬러 이게 색색표 보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색 보정을 합니다. 이게 어제 프레젠테이션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색상이 살아있는데 이걸 리셋을 하는 순간 이게 S로그가 되는 겁니다. 이거 S로그죠. S로그이고 여기 보시면은 소스 S로그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만약에 S로그2가 아닌 경우에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소스가 S로그2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뿌옇죠. 이 뿌옇다는 거는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컨트라스트가 낮게 모든 거를 회색 톤으로 꽉 눌러놨어요. 이게 로고 파일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는 게 이제 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풀어주는 작업을 휠이라는 거 써서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이 휠. 그래서 이 휠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있고요. 휠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왼쪽은 리프트, 가운데는 감마, 오른쪽은 게인이라고 합니다. 리프트라는 거는 뭐를 해주냐면요. 보시다시피 안부를 변환시켜줘요. 리프트는. 자, 게인은 명부를 변환시켜주고요. 감마는 중간톤을 변화시켜줍니다. 그걸 아시면 됐고, 요거는 뭐 하는 거냐? 이걸 움직이면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색상이 변합니다. 색상을 바꿔주는 거고요. 요거는 위아래로 하면은 밝게 어둡게 해서 명암을 바꿔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런 컨트롤 패널에서 왔어요. 트래킹 볼이라고 해가지고 마우스 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정말 이제 프로들은 이걸 갖고 양손으로 하죠. 안부, 명부, 중간톤을 명암이랑 색상이랑 막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하죠. 근데 뭐 저걸 사시면 그게 가능하고 그게 없어도 이제 마우스로 가능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S로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휠 꺼냈죠? 어떻게 할까요? 컨트라스트가 낮다는 건 뭡니까? 흰색이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검은색이 아닌 겁니다. 이게 회색에 꽉 묶여 있어요. 명부를 올리고 안부를 옮길 겁니다. 보세요. 명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죠? 개인의 명부를 쫙 올리는 거죠. 쭉쭉쭉쭉 올리죠. 밝아지나요? 밝아졌죠? 그죠? 자, 안부 좀 옮길게요. 안부면 여기겠죠? 여기가 확 옮겨질 겁니다. 옮겨지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톤도 좀 올릴까요? 중간톤 확 올렸어요. 자, 이게 명암만 바꾼 겁니다. 명암만 바꾸면 어떻게 볼까요? 비포 애프터 한번 볼까요? S로그2 명암만 제가 조정해 준 거죠. 자, 여기다 이제 색상을 좀 입힐까요? 색상 입히는데 모르겠어요. 하늘을 좀 파랗게 표현하고 싶다. 명부 파랗게 많이 파래지죠. 그죠? 이건 좋진 않죠. 자, 가운데 보니까 이제 벽돌들이 있어요. 벽돌들이 있는데 저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약간 붉게 표현하고 싶어요. 붉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간 톤을 좀 붉게 가볼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돼요. 붉게 갔네요. 붉게 갔죠? 자, 어떻게 할게요? 어두운 부분 약간 좀 그린 톤을 좀 줘볼까요? 그린 톤보다는 노란 쪽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옐로우가? 어때요? 약간 올드 필름으로 찍은 아날로그 감성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그죠? 자, 이게 맞냐 틀리냐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센스입니다. 네? 제 센스가 좋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2016 P&I 여기까지 하면은 사무국에서 뭐가 보였냐면은 지금 사무국에서 8살 전진원 로그로 찍은 거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꾼 거. 근데 전진원 그런데만 이게 어린이 전광판이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걸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레이딩입니다. 이게 그레이딩인데 어렵습니까?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한 10클릭 했나요? 10클릭 했죠? 근데 이거는 뭐 사진부 정도 다 그렇게 수출해낼 수가 있어요.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툴에 들어가셔서 엑스포트 컬러 세팅을 딱 하시면은 이 현재 제가 바꾼 색상 컬러 데이터가 이제 .cube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저장된 파일을 나중에 제가 찍은 다른 S로그에 불러오면은 저 색깔 톤 그대로 입혀집니다. 그게 뭐다? 러트다. 그게 러트다. 그게 러트, 룩업 테이블인데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룩업 테이블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S로그로 찍은 거를 룩업 테이블이라는 데이터를 딱 넣음으로 해서 한 방에 바꿔버리는 그런 용도가 이제 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만든 색상 데이터도 결국에는 러트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촬영하면서도 이제 방송 장비 쪽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러트를 넣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S로그를 찍은 거를 러트를 넣어서 709 이쪽을 파이널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갖고 온 다음에 미세 조정을 통해서 제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많죠. 러트는. 그래서 파일 확장자가 .cube라고 하는데 이게 다빈치 리졸브의 러트 파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소니의 루크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러트의 종류인데 중요한 거는 소니의 루크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거 다 세세하게는 못 들어가고 제가 직접 시험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소니 루크 프로파일은 카탈리스트 브라운드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프리셋으로 들어가 있고 다빈치 리졸브 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러트 자 S로그 3로 촬영한 거를 다른 러트를 적용을 함으로써 한 번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컬러 톤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동영상을. 자, 그게 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러트를 판매도 많이 해요. 판매도 많이 해서 그 데이터를 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든 컬러 데이터를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당 $10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헐리우드에 무슨 영화를 했을 때 사용했던 러트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러트 보여드릴게요. 아까 좀 만졌잖아요, 색상을. 다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다시 S로그 2로 돌아왔죠. 자, 여기 보시면 룩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룩 프로파일을 제가 LC709라는 소니 룩 프로파일을 적용시켜 볼게요. LC는 로우 컨트라스트. 그래서 명암은 컨트라스트가 낮아요. 대신에 색상은 709. TV용 색상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색상이 확 삽니다. 확 살고 명암은 조금 아직 낮을 거예요. 명암비는 볼까요? 한 방에 그죠? 색상이 많이 보시던 색상이죠. 깔끔하죠. 근데 이제 명암은 아직 약간 낮아요. 그래서 뭐 명암만 만져주면 되죠. 병도 올리고 중간 톤 좀 올리고 암도 좀 줄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중간 톤을 확 줄여줄 수도 있고요. 중간 톤 확 줄여줄 수도 있고 명부까지도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댄스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색상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런 게 소니 룩 프로파일이죠. 자, 다른 거 해볼까요? 다시 리셋 시키고요. 예를 들면은 요거 해볼까요? 시네 플러스 709라는 건 뭐냐면은 감마 커브 자체는 시네 플러스예요. 저희가 만든 영화 룩이 나는 감마 커브를 넣고 색상은 709로 맞출 겁니다. 자, 하면은 훌륭하죠. 훌륭하죠. 이렇게 해놓고 또 조금 더 미세 조정하셔도 돼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또는 제가 만든 거 테스트용으로 얼마 전에 만든 거 하면은 저렇게 바뀌죠. 왜 이렇게 누렇끼리 합니까? 이 전광판이랑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저걸 할 때는 디스플레이 보면서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디스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 이게 너무 노랗다. 그럼 노란색 빼면 돼요. 나중에 그냥 노란색 빼시면 돼요. 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쪽 색깔을 주면 빠지겠죠. 그죠? 노랗게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엑스포트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또 테스트 2라는 너트 파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갖다 나중에 또 때려넣는 거죠. 이게 너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레이딩 너트예요. 쉽죠? 쉽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한번 꼭 체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요약하겠습니다. 5분 안에 요약을 할게요. 요약하면 끝입니다. 자, S게머시랑 S로그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55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 소니에서 동영상 하면 다 사실 소니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위에 방송 장비라든지 시니알타 이런 쪽하고 밑에 컨슈머 카메라하고 지금 융화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로그는 사실 여기서 나온 이제 기능이 여기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개발된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마운트 시스템이 위로도 올라가고 지금 막 섞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알파 7S의 고객층을 봤더니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보니까 반 이상이 진짜 비디오를 주 업무로 본인의 일로 하시는 프로들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왜? 뭐 기본적으로는 A7S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뭐 고감도 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풀픽셀 리드아웃의 픽셀 비닝 없이 찍어내는 상당한 화질의 동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이즈도 적고. 근데 본질적인 요소 밑으로 나오는 게 S로그2입니다. S로그2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컨슈머 디지털 카메라는 로그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 카메라는 여기 다 둘러보셔도 어떻게 되냐면은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콜 709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709로 촬영한다 이콜 명암이나 색상을 규격 그대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규격 그대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를 찍어도 비슷한 필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각 제조사마다 현상 작업을 어떻게 카메라 내사하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컨셉은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니에서 이제 컨셉 디지털 카메라에도 로그를 넣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저런 로그가 탑재된 카메라를 찍으시면은 PC에서 간단하게 편집 그레이딩을 하시면 뭐가 된다? 다양한 표현 및 고유의 감성, 본인의 맛을 동영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로그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워낙에 비디오그래퍼, 비디오를 촬영을 하시는데 시니알타 뭐 수천만 원, 억대의 장비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시면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카메라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은 놀랍니다. S로그를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니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자, 사진 보정은 정말로 잘한다. 원래 일이 포토그래퍼가 꼭 업무가 아니어도 괜찮겠죠. 난 사진 보정 정말 잘하는데 취미로 내 고향을 찍을 때 정말로 예쁘게 찍어서 예쁘게 내 색감대로 보정을 해서 동영상을 남겨두고 싶어. 이런 분들, 이미 색 보정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예상입니다. 증가할 것 같은 이제 상황인데, 한 명 또는 적은 수로 꾸려진 팀으로 촬영이 되겠죠. 한 명도 가능하겠죠. 이런 미러리스라면. 적은 예산의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비단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동영상이 하나의 본인의 창조, 취미, 이런 부분을 이제 늘어날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늘어날 건데, 더더욱이 간단하게 PC에서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레이딩이 가능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피사계 심도를 얕게 찍어서 영화 느낌을 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손쉽게
영화, 필름의 룩을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 개인 소견인데 10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 일대 혁신이 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을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암시에 들어가셔서 전문가들만이 했었던 작업이라면은 로 파일이 생기고 소프트웨어가 발달함으로써 해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게 됐죠. 일대 혁신이죠. 근데 앞으로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촬영이나 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는 동영상도 보정하는 시대가 왔다. 이미 왔다. 예, 보세요. S로그2라는 거를 저희가 집어넣은 게 처음에 집어넣은 게 FS7 100 2013년입니다. 이미 2013년인데 저건 이제 약간 방송 장비 쪽에서 나온 거라서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2014년 되면은 컨슈머 디지털 카메라인 알파7에서 S로그2를 넣습니다. 알파7 마크2에도 넣습니다. 이 지금 2016년이죠.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변화하는 트렌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S로그3는 최신 로그 커브인데 FS7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에. 2015년에는 더 넓어지죠. 더 넓어졌어요. 7R Mark II RX 시리즈 로그가 들어갑니다. FS5에도 들어갑니다. 알파7 S2, S Mark II에도, 컨슈머에도 S로그3가 들어갑니다. 2016년에 10 Mark II에도 들어갈 거고요. 중급기라고 하는 알파 6300에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로그 촬영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노출 맞추고 하는 것들은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로그 촬영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든지 이제 뭐 마법 같은 건 아니고, 그러면 뭐 다 잘할 수 있게요? 그렇지 않죠.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촬영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S로그2로 촬영을 하셔서 그를 불러들여서 한번 체험을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질문은 나중에 따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오셔서 여쭤봐 주시면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성의껏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